선생님은 지금 우울증이 와 계십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고쳐준다고 그래도 우울증의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이 말이 곧이 안 들리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병든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남궁 사장님, 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 말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근데 이게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신병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멘탈리 편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어디가 아프면. 근데 그렇게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건강한 신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가 또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임상에서 환자를 많이 보면서는 어떤 환자들이 많냐면 80세인 분이 20세의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측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20대에 비해서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신이 병들겠지, 불행하겠지, 불편하겠죠. 내가 지금 80대에는 뭐가 건강한 거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 소위 말하는 자기의 나이에 맞는 건강의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 나이에 우리 친구들이 식당에 가면 바닥에 앉는 식당 절대로 안 가요. 미슐링 3스타라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날 때 자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동시에 이러고 일어나요. 아이고, 합창하듯이.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럼 우리가 병든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근데 그거를 나는 일어날 때 가볍게 아무 통증도 없이 빨딱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울증이 오겠지. 난 아픈 사람이니까. 사실은 우울하지 않은 상황인데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저희가 보는 환자들은.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몸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나이에 맞게 변화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나이와 환경에 맞는 평균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회복력이 있으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기를 걸리고 낫잖아.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병을 걸리면은 건강하지 않고 안 걸려야 건강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회복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 당뇨가 있어. 근데 내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운동하고 약을 먹었더니 혈당이 정상이 됐어. 무슨 건강한 사람이에요. 고혈압이 있어. 근데 약을 먹었어. 한 알씩. 그랬더니 혈압이 정상이야. 그 사람은 그 약을 먹는 동안에는 고혈압 환자가 아닌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고혈압 환자로 바뀌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을 안 먹고 고혈압 환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가 아닐 수 있는데 왜 환자로 살지? 그러고 막 우울해. 제가 이렇게 뚱뚱해 보여도 운동을 30년 가까이 하거든요. 체육관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상체 근육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하체 근육하고 거의 365일 중에 한 열흘도 안 빠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력이 쑥쑥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무게가. 근데 내가 올해, 작년 언제부터 내가 평소에 들던 무게가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몸이 약해진 거냐? 병이 걸린 거냐? 내가 20살 때 들든 30살 때 들던 무게를 80에도 든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쳐요.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생겨서.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무게를 0.5kg 내리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게 적당한 때가 되면 낮춰야 돼요. 그래야 안 다쳐. 잠도 마찬가지예요. 불면증이라고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정상 수면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5세 먹은 할머니가 하루에 푹 한 잠도 안 깨고 8시간을 자야지 정상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지. 나이가 들면 수면이 줄어들어야 돼. 그 다음에 중간에 깨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부족한 잠이 있으면 낮에 깜빡깜빡 졸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서 졸잖아 이러고. 그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게 정상이야. 근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자서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야지 내가 정상 수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에 대한 불만이 생기겠죠. 그럼 그 불만은 불안으로 바뀌어요.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잘 거 다 자면서? 그럼 6시간을 자면 되는데 그래갖고 1-2시간 뿐이 못 자요. 잠자는 거 생각하느라고. 그럼 그게 불면증이에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환자분은 불면증이 아니라 수면 불안증입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정신 건강에 무조건 좋은 거겠죠?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 운동을 하면 거의 약 먹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울증의 기전을 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아에프네프린 이런 것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몸에서 엔돌핀이 돌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엔돌핀은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 통증을 없애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몸에 어디에 통증이 있으면 엔돌핀이 분비가 많아져요. 그럼 그게 통증도 줄여주지만 기분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이 운동의 정의는 자진해서 내 몸에 고통을 주는 행위. 몸에. 그게 운동이거든요. 내 몸에 고통을 주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그게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거기서 이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우울증이 심하게 와 있는 사람은 무의욕, 무력, 무감동, 신체 활동이 느려지고 이런 게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한테 운동을 하라고, 운동을 해야지 우울증이 좋아진다라고 자꾸 푸시를 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좌절이 돼요. 좌절은 절망을 일으키지. 우울증이 더 심해져.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도 우울증의 초기 치료 단계에서는 운동해라, 밥 많이 먹어라,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선생님은 지금 우울증이 와 계십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고쳐준다고 그래도 우울증의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이 말이 곧이 안 들리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결정도 하지 마시고 드리는 약을 한 달만 잘 잡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약을 쓰면 90%의 사람이 4 내지 8주가 지나면 좋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지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운동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동과 약물을 같이 쓰면 약도 빨리 끊고 치료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할 수 있을 때니까. 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업 시켜놓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동이 우울증 치료나 정신질환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사람한테 운동을 안 하면 안 좋아집니다라는 메시지는 결국 어차피 나는 그것도 못하니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더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맞는 말인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너무 나이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